안녕하세요. 멘토 그레이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CRA를 하면서 느꼈던 CRA의 장점과 힘든 점, 그리고 CRA에게 필요한 역량에 대해 저의 개인적인 경험담을 토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약대 졸업 이후 외국계 제약회사에서 CRA를 시작했고, 그 후 외국계 CRO로 이직하여 약 8년 동안 CRA 업무를 했고, 그 뒤에 프로젝트 매니저로 승진되었습니다. 제가 CRA를 8년 동안 할 수 있었던 이유 및 버틸 수 있었던 비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유연한 근무 환경입니다. 저는 싱가포르로 이직하기 전에 한국에서 2번 정도 이직을 했는데요. 제가 근무했던 대부분의 회사에서 플렉서블 타임으로 근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즉, 코어 타임인 10시, 4시 근무 시간만 지키면 출퇴근 시간은 제가 그날 상황에 맞춰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부터 재택근무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2014년부터 풀 재택 또는 부분 재택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상시험 업계는 대부분 외국계 마인드고 매니저를 포함해서 여성 근무자가 많아서 그런지 제가 느끼기에 전형적인 한국 회사에서 보이는 꼰대 문화도 없었고, 나만 일을 잘하면 아무도 터치 안 하는 개인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연령대 직업군에 비해서 연봉이 괜찮았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 열심히 일을 배우고 글로벌 온코 임상 경력을 잘 쌓으면 그에 따라 연봉 상승률도 좋고 내 능력에 따라 연봉이 뛰면서 이직하는 게 가능합니다. 모니터링 경력을 가지고 CRA 외에 임상업계 혹은 제약업계에서도 다른 직업군에 도전도 가능하고 선택도 다양한 편입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임상 연구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나라의 동료들과 일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연구의 경우에는 나의 프로젝트 매니저가 외국인 경우가 많아서 글로벌 경험도 할 수 있고 나의 커리어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연구 시작할 때 연구자 미팅을 해외에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해외 출장 등 새로운 경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과 회사에 대해서 애사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글로벌 연구에 참여했던 경험이 싱가포르로 이직할 때 가장 큰 장점으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다른 직업군들은 해외에서 취직하려는 경우 나의 국내 경험을 인정받기 힘들기 때문에 힘든 경우가 많은데, 임상연구는 어느 나라에서든지 모니터링 경력을 똑같이 인정해 준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저는 한국에서 일했던 경력들을 모두 인정받아서 싱가포르로 이직도 가능했습니다. 이건 제가 임상업계 CRA로 근무하지 않았다면 힘들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약사 출신이어서 그런지 저의 직업적 가치관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에 참여한다는 게 내가 배웠던 전공의 연장선에 있고 내가 의료업계 발전을 위해 조금 보탬이 된다는 생각이 뿌듯했습니다. 환자분들이 임상연구를 통해서 호전되는 데이터를 리뷰를 하거나 제가 참여했던 임상연구약이 식약처 승인을 받아서 시판되어 사용해지는 것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CRA의 가장 힘든 점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CRA로 근무했던 8년 동안 저의 핸드폰은 24/7이었습니다. 즉 하루에도 몇 번씩 병원 관계자분들이 전화 문자를 받으면서 궁금한 내용을 답해주고 이슈 해결 및 업무 처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차 병가를 낼 때도 환자 관련해서 급한 업무를 받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연말 휴가를 갈 때 공항 가는 길에 환자분이 SA가 발생해서 관련해서 급하게 업무 처리를 하느냐 공항에서 비행기 타기 전까지 메일을 쓰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이트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CRA 업무는 나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연구자, 연구 간호사, 선생님들이 얼만큼 협력해주고 이해의 심이 있느냐에 따라 나의 업무 강도 및 스트레스 레벨이 달라집니다. CRA는 프로젝트 팀과 사이트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데요. 반대로 말하면
양쪽에서 이슈가 생기면 양쪽 모두 CRA를 먼저 찾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팀에서 연구 진행을 잘 못 시키는 경우 병원 관계자 선생님들로부터 불만을 1차적으로 받게 되는 것도 CRA이고, 기관에서 쿼리 해결이 늦어지는 경우 프로젝트 팀에서 1차로 푸시를 받게 되는 것도 CRA입니다. 가운데서 양쪽의 이해 관계를 이해하고 각각의 expectation을 만족시켜야 하는 데서 힘든 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힘든 점에도 불구하고 CRA 업무의 장점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8년 동안 CRA를 버틸 수 있었던 비법, 필요한 역량에 대해 4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CRA는 프로젝트 팀과 사이트의 브릿지 역할이라고 언급했었는데요. 기관에서는 회사 및 프로젝트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프로젝트 팀에게는 각 기관의 담당자로 각 기관 사이트에서 일어나고 진행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감, 오너심을 느끼고 일을 해야 합니다. 내 매니저가 리마인드 해주겠지? 기관에서 알아서 먼저 하겠지 등 기대하지 말고 내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주어진 기간 내에 끝내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입니다. 각 병원의 선생님들과 라포를 쌓고 프로젝트 팀과도 마찰 없이 잘 지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 순간 전화, 이메일 등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내가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라는 마음으로 프로페셔널한 톤의 매너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메일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리스폰스가 빨라야 합니다. 보통 이틀 내에 답장을 하도록 노력하세요. 그리고 주어진 업무의 데드라인보다 늦어질 것 같으면 미리 프로젝트 팀한테 알려줍니다. 나의 매니저가 리마인드 주기 전에 일을 먼저 끝내거나 아니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메일로 미리 업데이트를 해주는 센스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꼼꼼해야 합니다. 임상 업무는 문서 작업을 많이 하고 모니터링도 결국 데이터를 하나씩 보면서 리뷰하는 것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보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임상시험에서는 no document, no work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문서 작업이 중요합니다. 내가 꼼꼼하지 못하다면 문서 실수 등을 수정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노력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하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first time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꼼꼼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은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스트레스 상황이나 힘든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임상 업무 하다 보면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슈들이 생기고 내가 한 일이 아닌 이슈에 대해서도 내가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타이트한 타임라인 내에 많은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이슈가 생길 때 너무 퍼스널하게 받아들여서 자책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슈 해결하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침착하게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만 집중하고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깊게 생각하면서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됩니다. 결국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임상 업계에서 오랫동안 롱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 경험을 토대로 CRA 장점, 힘든 점,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